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 충남 지역에서 합격을 하게 된 재수생, 합격생입니다. 이번 시험이 두 번째였고 또 1차 합격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2차 때 들었던 최시연 교수님 강의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합격생입니다. 지금 현재 합격 소감은 행복한 반 그리고 걱정 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또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해서 행복함이 좀 큰 것 같고요. 또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발령을 받게 되면 다음 달에 바로 아이들도 만나고 또 수업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점은 좀 답안을 깔끔하게 쓴다고 생각했던 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문장도 길게 쓰고 딱히 키워드가 잘 보이지 않게 썼던 경험이 많은데 약간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이다 보니까 한 4월 정도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도 계속 풀고 또 기출 문제도 풀면서 답안지 4줄 안에 쓸 수 있는 방법, 그 쓰는 연습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스터디원들이 이제 뭐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거나 또 뭐 이런 단어는 너무 어렵거나 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던 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 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답안을 정말 깔끔하고 정말 잘 쓰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 모범 답안이랑 거의 유사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교육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시험장에서는 저는 거의 다 맞은 줄 알고 막 신나게 전공 풀었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디서 깎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교육학을 좀 초반부터 꾸준히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사실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 좀 초반부터 꾸준히 외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역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일반 영어와 문학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영역이 일반 영어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초수 때 시험을 보면서 시험장을 나오면서 일반 영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 즉 2월에서 7월까지는 거의 공부 시간의 반을 일반 영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임용고시생들이 많이 외우시는 단어장 하나를 선정해서 계속 외웠고 동의어, 반의어, 수거까지 다 외웠고요. 한 9월부터는 이 단어장,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시험 직전까지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자신문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여러 분야의 글을 접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임용지문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지문이나 경제지문이 나오면 먼저 겁을 먼저 먹는 스타일이어서 여러 분야의 글을 접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터디를 할 때에는 좀 서머리를 하기 좋은 글들을 스크랩을 해서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4월부터 그리고 11월까지는 기출이랑 모의고사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행히 스터디원 분께서 이제 여러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기출이 끝난 후에는 모의고사를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서 왜 이 답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지 그 도출되는 과정을 상세히 써서 이제 공유를 해서 이제 제가 몰랐던 문제들은 이제 스터디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스터디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점은 이제 그 빈칸 문제를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해에서 제가 복기를 안 해서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그 빈칸 문제는 다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왜 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도출된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빈칸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또 빈칸 답을 이제 찾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한국어로 다 생각을 한 뒤에 이 빈칸에 들어갈 한국어 단어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어 단어를 이제 영단어로 찾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서 빈칸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제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리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풀고 그냥 피드백을 받고 나서 끝나버리면 이 피드백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초수 때는 스터디를 할 때 풀고 나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고 리라이팅을 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리라이팅을 하자 해서 이때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의문론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는 AP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3, 4월에 그 스터디원들이랑 같이 그 AP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문제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거의 시험 직전까지 계속 무한 반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만들고 나서 그 옆에 그 관련 내용들 를 같이 수록을 해가지고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문제만 풀어도 네,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딱 봐도 이게 어떤 룰인지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시는 그 인투랭은 전혀 읽지 않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통사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통사론에서 이제 TG 그리고 트포 이 두 가지 책만 읽었고요. 사실 신할규 같은 경우는 초수 때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듣고 나서 굳이 보지 않아도 좀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할규는 재수 때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TG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월에 1회독을 한 후에 이제 초수 때 제가 예문 파일들을 다 만들어 둔 게 있어서 그 예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책을 굳이 보지 않아도 이 예문만 보면 이제 어떤 문법이랑 관련이 되는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포 같은 경우는 5월부터 계속 정독을 했고요. 이제 초수 때 이제 강의를 다 들어놓은 상태여서 그때 받았던 프린트물 그리고 트포 책 정독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원서를 읽을 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 양에 좀 압도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서 그냥 그때 초수 때 들었던 강의에서 다룬 내용들만 이제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서들을 읽고 따로 정리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았고 그냥 정독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학도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스터디는 이제 문제풀이 위주의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학 문제은행이 있는 문제집이 하나 있어서 친구랑 같이 문제집을 선택을 해서 하루에 통사론 문제 2문제 그리고 의문론 1문제 해서 이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집을 다 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라이팅을 반드시 거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영어학을 이제 기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초수 때는 제가 영어학 기출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지 않았었는데 재수 때는 그래도 기출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많이 보시는 루이스 그리고 트포, TG 그리고 학원 기본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출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이 정도가 영어학이고요. 그리고 영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영교론 공부가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많이 미뤘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초수 때 만들어둔 이제 그 서브노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기출 분석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 기출 분석을 하기보다는 이미 만들어두었던 그 기출 분석 그 책을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상반기는 그 정도로만 끝냈고 한 9월부터 이제 서브노트를 계속해서 정독하고 다시 백진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친구가 고맙게도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을 해줘서 영어교육론 문제를 같이 계속 푸는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터디에서도 무조건 리라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여도 조금 더 키워드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교론 원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후배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초소 때도 그렇고 원서는 읽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부 때 그 PLAT와 TBP를 너무 꼼꼼하게 수업을 듣고 퀴즈를 그때 너무 많이 봐서 너무 질려가지고 이걸 또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출 분석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발췌독만 하는 식으로 연교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슬럼프라고 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슬럼프가 그렇게 잘 오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공부를 놓거나 막 좌절감에 빠져 있는 시기는 사실 없었고요. 그 초수 때는 제가 시험장에 나오면서 재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좌절하는 건 없었고 다만 불안함은 너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번째 시험이고 또 부모님 지원을 100%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안 되면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이 되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들었던 교육학 강사님께서 이제 이러한 이 임용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불안하다는 게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인데 이 시험을 붙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거는 결국은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잡생각에 빠지지 않게 이제 책상 앞에 좀 목표 점수를 딱 써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잡생각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붙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주말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휴직을 취하다 보니까 딱히 그런 슬럼프에 빠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주말에 토요일을 합쳐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서 휴식을 많이 취하시면 평일에 잘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최시영 교수님 2차 강의도 들어보고 또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니까 정말 꼼꼼하시고 또 수강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위로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함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1차 때도 그렇고 이제 2차 때 수업 실현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이게 기출보다 약간 복잡하고 어렵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좀 어려운 문제에 닥쳐도 그런 거에 좀 덜 당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수님 강의 잘 들으시고 잘 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의 다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말했던 건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실천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초심을 잃지 않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1전공이 영어 교육이 아니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영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임용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영어 교육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 교육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영어 교육과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임용 공부에 좀 불리하다거나 유리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획 잘 세워서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